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24강은 간신인가 혁명가인가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전, 이방원. 사실은 이제 정도전은 그 조선왕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한양 천도라든가 사대문 이름을 짓고 궁궐의 이름을 짓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도전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제 이색의 그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친구 사이였죠. 나중에 이제 사이가 벗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정도전의 생애 결정적인 사건은 이성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정도전이 제거되는 사건들, 제1차 왕자연환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왕자연환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정도전은 간신인가 혁명가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유학자이고, 호는 삼봉이죠. 이성계 정몽주와 더불어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추대했던 이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조선 개국공신 1등관에 녹훈되었습니다.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관료제 국가를 이상으로 삼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왕자들의 그 사병 혁파로 인해서 공신들과 왕자들의 원성을 잡고 또 요동 정벌을 계획함으로써 명나라 주원장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1차 왕자연한 때 이방원의 군사들에 의해서 피살됐고 태종에 의해서 역적으로 매도됐지만은 고종 황제 때 복권이 됐습니다. 여기는 정도전 이방원 주원장 모습입니다. 정몽주와 동문수학한 사이라고 그랬죠. 정도전은 경북 영주시에 태어났고 영주. 아버지는 고려 형부상서, 형부의 수장이죠. 정운경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영주와 양주 삼각산에 살다가 부친의 관직을 따라서 개경, 당시의 수도였죠. 개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아들인 이색, 성균관 대사선까지 했던 그 인물인데 이색 아래에서 성리학을 연구했는데요. 이때 이 정몽주와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문적 친구이자 동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몽주와 정도전은 고문세족과 외척의 발호로 부패한 고려사회를 성리학적 이상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중에 정적으로 변했죠. 불교 비판. 1365년 공민왕이 승려, 신돈을 기용하자 정도전은 이제 속이 상했던지 삼각산 옛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벗들의 청거로 성균관 박사 자리에 오르고 이때부터 성리학을 수업하고 강론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승려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살해되자 다시 이제 복귀를 한 정도전은 고문세족들의 농토는 농민들에게 분배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도전이 보는 불교의 폐해는 사원 경제의 팽창과 문란, 그리고 줄어드는 세금, 부역,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증발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승려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증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의 삶조차 어려운 현실 사회에서 사후 세계, 죽은 후의 세계까지 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공허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시작변이란 책으로 이 불교를 적극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성계와의 만남인데 1383년 가을 함길도 함흥에 있는 동북면 도지사 이성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여진족 토벌에 이성계와 함께 출정했던 정몽주로부터 이성계의 명성을 들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피폐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길은 혁명밖에 없는데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에 관심을 갖고 거꾸로 이성계는 정도전의 학문과 경륜에 경탄을 보내게 됐는데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에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료가 되어서 역성혁명까지 논의하게 됐다. 역성혁명은 성을 바꾸는 혁명이죠. 구테타죠. 정도전은 이성계의 청거에 추천에 의해서 성균관 대사성 자리에 올랐는데 성균관의 우두머리로서 정삼품 당상관이고 유학과 문명의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립 서울대 총장쯤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위화도 해군과 권력 장악. 1388년 음력 6월에 요동 정벌에 나온 이성계 일파가 이 위화도 압록강 하류에 있죠. 위화도에서 말의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을 쳐들어가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이제 정도전은 그 공으로 밀직부사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됩니다. 밀직부사는 왕명을 전달하고 궁궐을 경호하고 군사 기밀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종이품 벼슬입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은 전제, 밭의 제도, 밭을 팔고 사고 하는 또 세금 걷는 제도, 토지 제도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1390년 모든 토지 문서를 개경 한 복판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곤문 세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정권 창출 자금으로 확보할 겸 이걸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줌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매관 매직 같은 부패로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이인임인데 이러한 이인임과 충신이었던 이 최영 장군 같은 구 세력,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고 우왕을 추방하고 창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등과 함께 창왕마저도 신돈의 자손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폐위를 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공양왕을 추대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꼭두각시 왕이겠죠. 이러한 공으로 해서 정도전은 공신에 반열에 오르고 공신전 그 상으로 주는 밭 100결 요즘 으로 말하면 30만 평 이상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 10명을 하사받게 됩니다. 1390년 명나라 태조에게 밀고하는 윤희이초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윤희이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하급 무신이었던 윤희라는 사람과 이초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이인임은 공민왕을 시해했고 그의 아들 거짓이죠.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이 아니죠. 이성계는 우왕창을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군대를 동원해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됐습니다. 명나라에까지 가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윤희이초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정도전은 명나라에 직접 가서 그러한 고발이 무고임을 밝히고 돌아옴으로써 최고 정무기구인 도평이 사사사 겸 성균관 대사성 자리에 또 오르게 됩니다.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되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죠. 반대 세력이 모두 제거되자 정도전은 같은 해 7월에
조준, 남운동과 더불어서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조선 왕조를 열어가게 됐다. 그래서 조선 건국은 1392년이고 그 후로도 이성계를 도와서 한양 천도를 한다 할지 사대문 궁궐 이름을 짓는다 할지 이런 일을 정도전이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의 활약인데요. 행정, 군사, 외교, 교육에까지 전반적인 제도의 대부분을 정비한 정도전은 1394년 8월부터 개성을 피해서 한양천도를 이렇게 추진합니다. 경도전이 생각하는 개경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성계를 반대하는 전통 세력의 기반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을 뿐더러 풍수 지리설로 봤을 때 지덕, 땅의 기운이 쇠하여서 새 왕조에 불길하다는 것이고 조세미, 세금으로 걷는 이 쌀을 이제 이 100길로 운송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군사지리적으로도 좋지 않다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옮기게 됐다. 서경, 개경, 남경 그렇게 말하죠. 한양 천도 후에도 정도전은 궁궐과 종묘의 위치를 짓고 국문의 칭호, 홍인짐은 뭐 동서남북 이런 사대문 이름을 직접 지었죠. 사소문도 있어요. 또 이 궁전이나 이 대문 이름을 지을 때 유교 덕목이 나타나도록 근정전이라든가 인정전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경복궁을 우리도 알다시피 근정전이다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또 경복궁, 창덕궁, 수도 성곽, 하수도형 개천, 청계천 공사를 다 이렇게 정도전이 지휘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은 세종시대 때 벌써 약 20만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1392년 10월 명나라에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호소함으로써 승인받아 오게 됩니다. 정식으로 조선이 나라가 된 거죠. 이 공으로 정도전은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도전은 불교와 도교, 무속 등을 주자학으로 압도하고자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상에 목이 잘려 있는 이런 말하자면 석상이 있어요. 이제 불교 탄압의 흔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신덕왕후 광비와 이성계의 뜻에 따라서 세자 자리는 제일 막둥이라고 할 수 있죠. 방석이 책봉을 받습니다. 이때 정도전은 이 왕세자의 세자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정도전이 방석을 세자로 밀어붙인 것은 사실은 성리학의 근본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왕위 세습은 이제 적장자로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씨 소생 아들들을 분노케 했고,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을 제공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정도전의 개혁 정책은 이성계로 하여금 상소를 받아들인 것을 점점 지연시켰고, 여기에 이제 정도전에 반발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원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이방원의 이제 계비죠. 의붓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덕왕후의 그 묘를 모신 자리인데 본래는 이성계의 뜻에 따라서 사대문 안쪽인 정동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태종이 왕에 올라서 정릉동으로 옮긴과 동시에 이 능을 묘로 격화시켰습니다. 성물들, 이 돌들을 청계천 다리에, 그러니까 이제 정동에서 정릉동으로 옮기면서 이 정동에 있었던 이 석축들, 돌들을 청계천 다리 공사에 사용해버렸고, 이것도 이제 뒤집거나 끼어진 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광통교 돌다리나 벽돌에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669년 송시열의 주청으로 정릉으로 봉안이 이제 묘에서 정릉으로 좀 승격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 갭이 신덕왕후의 정릉과 강남구의 정릉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여기 위 왼쪽은 신덕왕후가 묻혀있는 정릉이고 성북교에 있는 여기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중종의 묘 정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계천 다리에 있는 그런 돌들. 정도전의 정치 사상은 뭘까요? 정도전은 재상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훌륭한 재상에게 정치적 실권을 주어 위로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신하들을 통갈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자.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에 머물게 하고 신하들이 모든 국사를 결정하게 하는 건데 오늘날로 보면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상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전은 감찰, 사헌부라든가 사관은 간관의 권리를 국왕과 대등하게 똑같이 하고자 했고 이것이 이제 전제 왕권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놨다. 그리고 각 지방의 관리를 파견한 중앙집권 관료국가를 추구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통치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 교체될 수 있다고 하는 역성혁명을 긍정했습니다. 왕도와 패도, 맹자도 이런 주장을 했었죠. 또 정도전은 산업공상의 직업 분할을 긍정했고 사를 지배청으로 간주하고 선비 중에서 능력 위주로 관리가 충원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유억불,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인데요. 태조 7년 정도전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방원은 전라도로, 이방권 칠남은 동국면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자 태조 이성계가 이것을 승인합니다. 이때 이제 이방원은 이걸 거부하는데요. 또 화를 냅니다. 이방원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모인 환시소생이 세자 책봉에서 무시당했다는 점과 창업 공신으로서의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지모가 뛰어난 하륜과 무장 이숙본을 영입하며 세력을 확장해서 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 맞은편은 정도전 역시 세자의 스승이 될 만큼 세력이 당당했고 남훈과 심효생 같은 죄송합니다. 건국 공신들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처적인 민무일 등과 함께 정도전 암살을 시도하는데요. 10월 6일 정도전은 남원의 첩집에서 남원 심효생 이직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방원은 정도전이 한시 소생의 모든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에 죽일 계략을 세웠다고 누명을 씌워서 정도전을 살해합니다. 세자 방석은 폐출해서 귀향을 보내는 도중에 살해했고 방석과 같은 어머니를 둔 방법마저 살해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에게는 종치를 모해했다고 하는 제명이 씌워졌으며 정도전의 두 아들 정윤과 정윤은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가다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제2차 왕자의 날은 이방원은 세자의 자리를 제2왕자인 방과 이방원의 이제 친형에게 양보를 하는데요. 이성계는 왕위를 세자에게 양위해서 방과가 제2대 왕 정종이 됩니다. 제2차 왕자의 날은 지정추 부사였던 박포가 사남 방간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도록 충동질을 한 데서 비롯됐는데요.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등 공신에 오르는 대신에 귀향을 간 데 대한 원한이 이 박포로 하여금 이런 충동질을 하게 했다. 박포는 방언이 장차 방간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방원에 의해서 모두가 소탕이 되고 맙니다. 과연 정도전은 간신일까요? 혁명가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정몽주는 충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도전은 두 왕조를 섬긴 변절자이자 처세에 능한 모사가가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조선왕조 실록에도 최후에 이르러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방원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정도전은 성정이 과격하고 온화함이 없어 빼어난 재주에 비해 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송시열은 정도전 앞에 반드시 간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암 송시열이죠. 그러나 신숙주는 건국 공로에 있어 정도전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정도 때 이르러서 삼봉집이 관행이 됐고 여기에 보면 칼에 맞기 직전에 영웅호걸 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종황제는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 설계자인 정도전의 관작을 회복했고 문헌이라는 신호를 내렸습니다. 또 고종은 경기도 양성현 안성군 공도면 평택시 주민면에 정도전의 사당을 건립했고 고종 8년에는 왕명회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들게 했습니다. 2003년은 삼봉 정도전 기념사업회가 출범했고 삼봉학 학술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개국공신으로서 불교를 비판하고 또 종문수학했던 인물인데 불교 폐해와 불교 교리의 공허함을 지적했으며 이성계를 만나 역성혁명의 뜻을 함께했고 우왕창왕을 차례로 폐위하고 명나라에 가서 윤희 이초 사건의 무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새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 왕조를 열어나갔던 인물인데 건국 이후에도 전반적인 모든 제도의 대부분을 정비했고 한양천도를 주도했으며 정도전이 이상으로 삼은 나라는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자 방석의 스승으로서 제1차 왕자한테 피살됐는데요. 정도전의 정치 사상은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에 머물게 하자는 거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상징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숭유억불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했으며 따라서 현대는 정도전의 경륜을 재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